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조금 약속드렸던 이제 내년 2023년 봐야 하는 업종 및 테마는 어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, 그래서 어차피 큰 흐름에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섹터별로 좀 개인적인 생각이랑 같이 설명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기본적으로 2023년 시황 자체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그 부분에서 연초는 어느 정도 좀 봐야 되는 섹터가 조금은 압축이 돼 있죠.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네옴시티이지 않을까 싶어요. 네옴시티가 작년 말에도 엄청 메인 테마로 좀 작용을 했었고, 그다음에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 상반기 중에 발주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. 뭐 한 1월, 2월 요 얘기가 있기는 한데, 그 발주 자체는 이제 그 국가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딜레이가 되거나 할 수는 있어요. 그래도 상반기 중에 좀 이제 발주, 거기다 이미 첫 삽을 펐죠, 건설에 대해서. 그래서 발주가 상반기 중에 좀 이어질 예정이고, 물론 이제 네옴시티에 대해서는 건설이라는 게 실제로 이루어질지, 얼마 전 이제 뭐 TV 이런 거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바벨탑이다 뭐 이런 것처럼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인가, 아니면은 허황된 프로젝트인가, 요 내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리고 요 부분은 사실 결국 가봐야 알겠죠. 가봐야 압니다. 사실상 저도 네옴시티가 현재 내세우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. 막 쭉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뭐 이제 속초, 뭐 강릉 요때 여기까지 쭉 일렬로 건물 그 도시를 짓는다는 건데, 그런 기준대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진행을 하면서 그런 구상들에 대해서 좀 중간중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.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? 우리는 주식인이죠.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고, 네옴시티에 대해서 막말로 얘네가 뭐 건설을 포기를 하든 뭐 아니면 일반 도시로 구상 변경을 하든 어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아니지, 중요는 해요. 하지만 건설 포기는 당장 나올 부분은 아니죠. 하더라도 진행을 하다가 뭐 얘기가 나올 거고, 지금 당장 몇 년 사이에 뭐 건설 포기하겠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서는 결국 중요한 포인트가, 주식시장에서 당장 이슈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냐 없냐,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, 네옴시티의 잠재력은 일단 금액이 워낙 컸었죠. 뭐 700조, 800조 금액이 워낙 커요. 그렇기 때문에 잠재력은 아직 있지 않나. 거기다가 플러스로 정권의 특성, 현 정권에서는 해외 수주를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만큼 더 부각이 됐던 모습이고, 네옴시티 뭐 원팀이나 뭐 협력, 기업들 간의 뭐 협력,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, 우리나라와 사우디 정부 간의 뭐 협력,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부각을 시켰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. 플러스 사우디 측에서 이제 요번에 11월 중에 방한을 했었죠. 빈살만부터 해가지고 뭐 각종 뭐 장관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쭉쭉쭉 왔었는데, 방한 중에도 이런저런 좀 다방면에서 우리나라 기업 및 기술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화 등을 이어갔던 것도 이제 수주 발주하고 나면은 그런 곳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. 그리고 발주가 이어지면, 거기서 발주가 시작되고 그거에 대한 수주가 이어지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좀 단기적인 움직임을 시장에서 만들어 주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이 부분이 멀지는 않다는 것, 연초부터 이제 발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, 현재는 시장에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 주들 뭐 기술적인 반등을 준 종목도 있고 아직 잠잠했던 종목도 있기는 합니다. 그래도 네옴시티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중 한 번쯤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한번 크게 시원하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테마성을 가진 섹터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쪽은 테마군들이 워낙 확장이 많이 됐죠. 테마가 이것저것 늘어나기도 했어요.
그래서 테마가 스타트를 끊고 계속 조금 더 간다면은 그 이후에 눌려있던 후발, 좀 짜잘한 테마들의 순환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네옴시티에서는 뭐 대표적인 건설 쪽들은 뭐 계속 설명드렸던 인디에프, 한미글로벌, 유신, 뭐 히림도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있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애들이 좀 있고, 코오롱 글로벌은 얘가 이제 정지만 아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, 얘는 혹시라도 1월 중에 지금 이제 인적 분할을 위해서 정지가 들어갔죠. 1월 말까지 정지인 걸로 아는데, 그때까지 네옴시티 관련 키워드들이 좀 부각 안 되고 하면은 얘는 정지 풀리고서 키워드 여기저기 엮입니다. 뭐 모듈이라던가 뭐 아니면 건설도 엮이고, 얘는 이제 뭐 수처리 등등, 뭐 네옴시티뿐이 아니라 이런저런 중동 지역 수주 키워드에 엮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. 그리고 인디에프는 얘는 이번에 뭐 재건에도 엮였고, 그 다음에 킹살만 파크 그거에 좀 대장으로 움직였었는데, 솔직하게 기업이 탄탄한 기업은 아닙니다. 하지만 종목에 끼는 좀 좋고, 대신에 얘는 뭐 기업 분석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분들은 내년에 혹시 좀 상패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속으로 좀 적자예요. 상패 시즌 때는 좀 조심하시고, 한미글로벌은 대장격이었는데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죠.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매력적인 자리에 들어서고 있어요. 그래서 25,000원 구간들은 뭐 장기평, 거기다 신고가를 돌파했던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. 이 앞에 이제 저점 이런 것도 있고 해서, 이런 구간이랑 뭐 2만원 이런 구간들은 좀 그냥 스트레이트로 깨기는 쉽진 않거든요. 시황에서 큰 문제가 안 생기면. 거기다 얘는 종목에 좀 돈이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. 무게감 있게. 그래서 주도주 역할을 했었고, 유시는 요번에 움직임이 있었지만 얘는 또 재건도 엮여있고 건설도 엮여있고, 그래서 종목 끼는 나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이제 3만원 라운드 피겨, 3만원은 또 뚜렷한 지지 저항이 엄청 많았죠. 종목이 저항도 있었고 지지도 있었고, 거기다 여기서 움직임 장기평에서 한번 쏴주고 좀 밀리고 있는데, 이런 라운드 피겨 주변 움직임을 좀 볼 수 있지 않나. 그리고 히림 같은 경우는 메인 종목은 아니죠. 아무래도 건설에서 좀 덩치 큰 형님들이 있다 보니까. 그래도 히림도 그 사우디 키워드 처음에 스타트, 네옴시티 이번 연도에 첫 스타트를 끊었던 건 히림이긴 해요. 히림이어가지고 이런 상징성. 그 다음에 뭐 이제 유니트론텍은 사우디 뭐 드론, 뭐 현대무백스는 그 스마트 건설 이런 거, 뭐 네이버 스마트 시티 이쪽에 좀 엮였었고, 그 다음에 이런 세아베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뭐 개별 이슈들 종목들도 좀 있지 않나. 그 다음에 수처리는 웰크론 한텍,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는 얘가 뭐 사우디 쪽에 직접적으로 엮인 건 아닌데 수처리 키워드에서 좀 가장 대장격을 했어요. 그래서 최근에 5,000원 라운드 피겨에서 계속 움직임이 있었는데, 요 구간 요 앞에도 뻔히 지지 저항 구간이 있네요. 4,500원. 거기다 이제 장기평도 좀 올라오는 자리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네옴시티가 건설이 좀 발주하고서 거기서 수주가 이어지면은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나올 거는 건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모듈러 주택, 왜 그쪽에서 이제 좀 머물 수 있는 뭐 공사 하시는 인부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임원 주택 이런 분들 해가지고 공사 이게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, 모듈 주택 관련해서 뭐 금강공업, 범양, SY 등등 이 종목들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잡스러운 건 있어요. 잡스러운 건 있는데 그래도 키워드 엮이면서 또 한 번씩은 쏴줄 수 있는. 그 다음에 이제 삽입 이런 거는 메인 테마에서 좀 벗어나죠. 그래도 불수 그 네옴시티 뭐 삽입 이런 걸로 엮었다가 좀 밀린 상태인데 장기평 좀 많이 밀려 있지 않나. 그 다음에 성신양에는 네옴시티 시멘트에 대해서 도전을 준비 중이다. 하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했다 뭐 수주 참여하고 그러진 않았어요. 그래도 그런 시멘트 뒤에 이어지는지. 자, 그리고 네옴시티가 이제 좀 그린 에너지로 갖다가 뭐 도시를 만든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, 뭐 그린 수소 이런 키워드들로 수소 애들이 좀 부각이 되긴 했었는데, 사실상 수소는 움직임이 좀 너무 거칠어요. 거칠긴 한데 평화홀딩스가 종목에 끼는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, 최근 장기평 주변까지 밀려서 움직이는 모습. 풍국주정은 거의 저점 부근으로 좀 다시 내려오지 않았나.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철도, 현대로템부터 해가지고 이런 철도 키워드들, 대하TI, 부산산업 등이 있는데, 철도는 수소 트램, 그 이제
지상에서 뭐 철도 간단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건데 좀 메인에서는 벗어나는 재료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순환이 돌 수 있고, 그다음에 이제 뭐 교통 편에서 드론, UAM 요것도 좀 부각을 시켰었죠.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는 저는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 외에 이제 뭐 킹살만 국제 공항 요 정도로 갔다가 네옴시티 관련주들을 한번 볼 것 같아요. 그래서 네옴시티는 뭐 기본 베이스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, 그다음에 좀 새로운 테마 등장 안 하고 하면은 얘네는 그 강했던 종목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좀 기술적 움직임 연초에 좀 나올 수 있지 않나. 자, 그 다음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타버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메타버스는 연초 CES가 있죠. CES가 일단 눈앞에 있어요. 그리고 CES 자체가 메인 재료가 되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. 대신에 이제 CES에서 각 기업들이 발표 혹은 전체적으로 내세우는 트렌드가 있어요. 트렌드를 통해서 글로벌 뭐 A 기업이 이런 기술에 대하여 좀 추진 혹은 미는구나, 뒤에 개발 이슈 혹은 아이템 출시 등이 좀 이어질 수 있거든요. 어떤 기술에 대해서 A 기업에서 막 어필하고 추진을 하고 하면은 뒤에 그 개발 이슈나 아이템 등이 출시를 하겠죠. 혹은 글로벌 기업에서 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기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투자를 하는구나 이런 거를 토대로 전체 기업들 투자 흐름, 이 섹터를 키울 가능성이 높겠다, 이런 거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. 그래서 이번 CES는 아마 뭐 매년 거의 비슷하긴 했는데 메타버스, 그 다음에 AI, 뭐 자율주행, 드론, 로봇 이런 섹터가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 올해 좀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, 올해 2023년 삼성, 구글 그리고 애플 뭐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아이템 출시가 예상되는 만큼 얘네들이 아이템에 대해서 좀 출시 예상이 되고 있죠. 그래서 올해는 꼭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. 특히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 코로나 시즌부터 해가지고 좀 눌림이 깊었어요. 시장에서 생각보다는 뚜렷하게 좀 얘기들이 안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밀려있는 자리긴 합니다. 2022년 초에 연초에 한번 좀 반짝하고 그 이후에 뭐 저점 깨면서 움직임은 계속 나왔지만 더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죠. 자, 그래서 요번에는 메타버스 기기에 대해서 이제 메타 전 페이스북에서 출시한 오큘러스 기기가 있어요. 하지만 사실상 흥행을 하지는 못했죠. 흥행에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. 그리고 다른 기업들, 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기업들에서 메타버스 기기 출시한다고 해서 뭐 혁신적으로 정말 뭐 오큘러스 그 있던 메타버스 기기 대비해서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혁신적인 기기가 나올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아닐 겁니다. 다른 기업들이 뭐 메타버스 기기 출시가 지금 있는 기술 대비해서 외계인을 뭐 진짜 납치해서 만드는 식의 기술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인데, 왜 지켜봐야 하냐면은 혁신적인 부분을 기대하기보다는 대기업들에서 왜 이쪽 분야에 다들 투자를 하는가, 특히 메타에서 아이템 출시 그리고 그 흥행이 그렇게 좀 잘 나가지도 않은데 그거를 봤으면서도 왜 이어가는가,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화 컨텐츠가 어느 정도 이제 고착화되지 않았나 싶어요. 지금 끽해봐야 영화관에서 이제 3D 아니면 4D 뭐 아니면 플러스 VR 게임 이런 것들이 있긴 하고 부각을 시키긴 했지만,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나마 이제 좀 신선한 문화 컨텐츠를 좀 뚫어내기 위한 노력들, 그리고 그중 애플의 영향력은 사실 이제 삼성이랑 구글 이런 기업들은 지금 저는 곁다리라고 생각을 해요. 이 기업들 자체가 곁다리는 아니지만 삼성이랑 구글에서 아이템 출시하는 거는 좀 곁다리이지 않나. 애플은 처음에 이제 뭐 아이폰도 그랬고, 저는 정말 좀 충격적이었던 게 아이팟이었거든요. 처음에 아이팟이 맞나요? 그 귀 이어폰 해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
콩나물이라고 다들 욕을 했습니다.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죠? 지금 뭐 기업들 다 무선 이어폰 대세가 됐어요. 다른 기업들에서도 너도 나도 무선 이어폰 열풍이 불었습니다. 그런 것처럼 애플은 애플이란 그냥 이름 하나, 네임밸류가 만들어주는 대세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죠. 대세적인 흐름이 있고 이 기업에서 아이템을 무언가 특정 아이템을 출시한다는 것 자체가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에 대하여 시장에서 의미 있게 반응을 해주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.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? 애플 하면은 사실 애플카, 애플카만 해도 애플카 어지간했죠. LG전자를 상한가 보내고 최근에도 애플카 키워드로 뭐 반짝반짝합니다. 애플카만 해도 사실상 진척 상황이 하나도 없는데 애플카 이슈 시장에서 키워드만으로도 조만간 뭐 애플카 생산해서 출시하는 것 마냥 그렇게 움직였었고 그 이후에도 메인 이슈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죠? LG전자 움직였다가 이런 구간에서 뭐 최근에도 애플카 이슈 붙으면 뭐 6% 이렇게 움직여요. 그 다음에 현우산업 애플과 관련해서 뭐 대장격하는 현우산업 이런 식으로 왔다 28%뭐 죽질 않아요. 애플카 이슈는 21년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기 움직이는 거의 대다수의 메인 움직임 10개가 움직였으면 그 중에 8개는 애플 키워드입니다. 뭐 아니면은 현대차에서 이제 그 미국의 뭐 공장 그것도 엮여 있긴 한데 거의 대다수가 애플이었어요. 그만큼 애플이라는 이름이 갖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. 어마어마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애플이 엮이면은 길든 짧든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. 그래서 애플에서 메타버스 기기 출시 이번 연도에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메인이 있고 CES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플러스 이제 생산 아이템 출시 이런 것 등은 시장에서 한두 번 정도는 메인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테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주들은 뭐 이제 뉴프렉스부터 선익시스템, 나무가 요런 애들은 실제로 실적 뭐 기판을 생산한다거나 뉴프렉스는 이제 기판에 대해서 뭐 이제 메타 등 해가지고 좀 공급하는 게 있죠. 그 다음에 선익시스템은 OLED 메타버스 그 현상을 좀 구현하는데 OLED가 좀 필요하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선익시스템이 OLED 공급에 엮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나무가도 메타버스 이슈로 좀 엮였던 종목들이고 세력주는 대표적으로 이제 MP, 맥스트, 신화인터텍, 덱스터, 자이언트 스텝 신화인터텍은 구글 키워드에 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. 그래서 얘는 움직임이 다른 메타 애들이랑 살짝은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. 대신에 이제 구글 키워드 엮이고 하면은 그만큼 더 좋게 움직일 수 있겠죠. 그래서 MP부터 맥스트 이런 구간 종목들은 좀 부담은 덜한 차트 자리이지 않나 분할 매수를 좀 크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맥스트는 만원 좀 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만원 주변에서 전체적으로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뭐 시장이 밀린 것도 있지만 얘네는 곱게 죽진 않았어요. 일단 그래도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죠. 그래서 메타버스 애들은 좀 전체적으로 좀 시원시원하게 볼 수가 있지 않나. 자, 그리고 뭐 메타버스 이슈 엮이면 스펙 이런 종목들도 좀 반짝반짝하죠. 스펙 치료가 만원을 깼네요. 얘는 만원이 이제 공모가로 기억을 하는데 좀 많이 내려온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스펙 애들도 뭐 삼성 인수합병이라던가 메타버스 요 키워드에도 같이 붙어서 연결되는 종목들이고 자, 그래서 요렇게 일단 첫 번째로 내년에 봐야 하는 업종 및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. 내년 봐야 되는 테마군들이 꽤 많기는 해요. 자,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